당신의 평생 눈 건강 SNU 안과. 눈 흰자 부위에서 검은 눈동자 쪽으로 알 수 없는 막이 자라나는 것 같아서 안과에 갔더니 아직 작으니까 더 지켜보고 치료하자는 말을 듣고 돌아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 일단 안심이 되지만 정작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아무도 딱 짚어주지 않아서 답답하죠. 이건 익상편 또는 군날개라고 합니다. 눈 안쪽 결막에서 검은 동자 쪽으로 날개처럼 자라나는 질환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익상편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자외선 노출이 가장 큰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치료가 필수인 질환은 아니지만 시력이 저하되거나 난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익상편이 각막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면 각막 자체가 조금씩 눌려 모양이 틀어집니다. 이렇게 눌려서 생긴 난시는 익상편만 떼어낸다고 바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시기가 언제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 치료해야 하는지는 병원 장비가 없어도 거울 앞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흰자에서 자란 살이 검은 동자 쪽으로 얼마나 다가왔는지 봅니다. 아직은 흰자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유가 있는 편이고 검은 동자 경계에 걸치기 시작했으면 서둘러 봐야 할 때거든요. 여기에 피곤하거나 머리를 감고 나면 그 자리가 자꾸 빨개지고 모래알이 낀 것처럼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익상편에 염증이 생긴 상태일 가능성이 있어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에는 멀쩡하던 글자나 먼 곳이 요즘 들어 겹치거나 번져 보이기 시작했다면 이건 이미 난시가 시작됐다는 뜻이라 이제 미룰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세 가지는 안과에 가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익상편이 얼마나 빨리 자라느냐는 사실 자외선 노출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코 쪽 흰자는 햇빛이 집중되기 쉬운 부위라 익상편도 대부분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밖에 오래 있는 날엔 챙 있는 모자를 쓰고 자외선 차단되는 선글라스로 옆에서 들어오는 빛까지 막아주면 됩니다. 여기에 눈이 뻑뻑하고 껄끄러운 것도 자극이 되니까 인공 눈물로 가라앉히고 눈은 되도록 비비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만 분명히 해둘 건 이렇게 해도 이미 자란 살이 도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자라는 속도를 늦춰서 손대야 하는 그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 대부분 한 번은 겪는 수술입니다. 눈 안에 도수를 맞춘 인공렌즈를 넣는 건데 그 도수는 각막 모양을 재서 계산하거든요. 익상편이 각막까지 침범했다면 기준이 되는 각막이 이미 일그러져 있어서 난시 도수가 어긋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익상편이 시력 변화가 생기는 정도까지 진행되었다면 되도록 백내장 수술 전 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 잘할 경우 난시 정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제거하고 각막 상태를 안정시킨 다음에 백내장 렌즈 도수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흰자에 자란 익상편을 지금 그냥 두는 게 별일 아닌 것 같아도 결국 나중에 받을 백내장 수술의 정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름이 낯설고 눈에 뭐가 자란다니 겁부터 나지만 익상편은 암처럼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흰자에 있던 조직이 각막을 덮어오는 거지 몸 다른 데로 퍼지거나 목숨을 위협하는 종류가 아니거든요. 자라는 속도도 몇 달 만에 확 번지는 게 아니라 보통 몇 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자라납니다. 다만 느리게 자란다고 아주 지켜보기만 해도 되는 건 아니어서 겁내지도 방치하지도 말고 지속적으로 경과를 지켜보다가 이물감이 생기거나 시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생기는 시기가 오면 그때 치료하면 됩니다. 익상편이 유난히 잘 생기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밭이나 논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 매일 장거리 운전하는 분, 바다나 강에서 낚시하고 골프 치는 분들이 특히 그렇거든요. 자외선을 오래 자주 받을수록 흰자 조직이 각막으로 밀고 들어오기 쉬워지니 이런 생활을 오래 해오셨다면 지금 아무렇지 않아도 남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던 일을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나갈 때 선글라스 하나만 제대로 챙겨도 그 위험을 크게 덜 수 있으니 해당되신다면 오늘부터 그것만 바꿔보시면 됩니다. 선글라스는 색이 진할수록 자외선을 잘 막는다고들 생각하는데 사실은 반대일 수 있습니다. 렌즈색이 짙은 것과 자외선을 막는 건 별개라서 자외선 차단이 안 되는데 색만 까만 선글라스를 쓰면 오히려 독이 되거든요. 시야가 어두워지면 동공이 저절로 커지는데 정작 자외선은 안 막히니 그 커진 구멍으로 더 쏟아져 들어옵니다. 안 쓴 것만 못한 셈이죠. 그래서 고를 때는 색이 얼마나 진한지가 아니라 UV400이나 자외선 100% 차단 표시가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색은 눈동자가 은은하게 비칠 정도면 충분하고 너무 새까만 건 오히려 안 좋고 렌즈는 얼굴을 넉넉히 덮는 큰 걸로 골라야 옆으로 새어드는 빛까지 막아줍니다. 익상편 수술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어렵게 떼어내도 또 잘한다던데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익상편은 다른 수술보다 재발이 잦은 편이고 특히 젊을수록 더 그런데 이게 운이 나빠서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처음 익상편을 만든 그 자외선을 수술 뒤에도 똑같이 받으면 그 원인 탓에 조직이 다시 자라오르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떼어낸 뒤에도 그 원인만 계속 관리를 해주면 재발 위험은 크게 낮아진다는 뜻이죠. 익상편은 작다고 그냥 둘 것도 그렇다고 덜컥 겁먹고 서두를 질환도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자라니 당장 급하진 않지만 놔둔다고 알아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서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는 거죠. 그 사이 할 일은 두 가지뿐입니다. 거울로 검은 자에 얼마나 다가왔는지 살펴보는 것, 그리고 햇빛에서 눈을 지켜 자라는 속도를 늦추는 것. 결국 익상편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커졌느냐가 아니라 각막에 영구적인 변형을 남기기 전 치료하는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만 발견하면 대부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 너무 겁낼 것도 미룰 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SNU 안과 원장 원여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